저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 이제 아마 이슈가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말 근본적인 기초적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그러면은 지향하는 목표가 뭐며 어떤 걸 하는 곳인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곳인지 좀 와닿게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그러니까 있는지. 신뢰를 들어서 예를 들면 조금 예시를 제시해달라 어렵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규제를 네. 뭐 어디에 규제를 뭐 합리화를 뭘 한다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규제 그리고 가장 편리한 규제 네. 있습니다. 다들 규제는 귀찮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지켜야 됩니다. 신호등 시켜야죠. 그 이렇게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수백만 대의 차량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이동하는데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단순하고 명쾌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 물려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이 신호등의 규제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고 하면 귀찮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명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각주구검이라고 사자성어가 있죠. 네. 배 위에서 칼 자랑하다가 칼을 딱 떨어뜨렸어. 이거 나중에 건져야지 하고 배 위에다가 여기지 하고 표시를 해놓은 배는 쭉 하고 떠내려가고 그 검은 칼은 찾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각주구검처럼 오늘은 필요한 규제였지만 내일은 맞지 않는 규제가 너무나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지만 오늘은 그런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죠. 제가 지금은 도시가스를 대부분 쓰니까 상관없지만 예전에 프로판가스 이렇게 다들 집집마다 폭탄 하나씩 안고 사는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심지어는 LPG를 자동차 싣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죠. 차에 아무렇지 않게 폭발 위험. 예.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거 위험하다 생각하시긴 하지만 안전하게 여러 기술적인 방식과 혁신적인 제도들이 생겨서 그걸 안전하게 막으면 다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 수소 충전소가 들어서는 걸 꺼려하십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크게 희생한 것들이 뭔지 아세요? 수소 충전소를 국회 바로 옆에다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들이 있죠. 다들 네. 국민들이 수소 충전소를 서울 한복판에 놓는 걸 반대하시다가 국회 바로 옆에 두니까 다들 만족해하십니다. 저거 터져도 국회의원들만 죽겠구나. 근데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든지. 근데 그 국민들께서는 저기는 터져도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위험한 걸 국회의원들이 안고서 해보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맞아요. 이상 없잖아요. 네. 조금 더 검증을 하면 수소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환경에 친화적인 거고 더 싸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퍼지게 되면 그때 지금은 수소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안전장치들과 규제들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네.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오케이. 풀어서 경제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그 미래를 가장 빨리 맞이하는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더 네.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지금 도시의 농부님이 오늘 출연자님들 보기 좋네요 하시면 슈퍼챗 보내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박용진 부위원님 모셔보니까 굉장히 지금 혈기왕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최근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게 도드라지면서 박용진 부위원장이 지금 선두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뉴 이재명 가지고 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또 뉴 이재명 현상을 또 환영해야 될 현상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전 이게 좀 산으로 가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뉴 이재명이니까 올드 이재명 그래서 올드자 붙으면은 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올드가 뭐 나이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죠. 원조 오리지널, 전통.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네. 좋은데요 지금. 오리지널 좋잖아요. 치킨 시켜 먹을 좋아요. 때도 오리지널 많이 시켰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뉴의 반대말을 올드로 생각하니까 자꾸 뭐 우리를 나쁘게 보는 거야라고 지레 겁을 먹는데 그게 아니라 신제품 나오면은 우리가 신제품을 또 환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신제품에 안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 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뉴 이재명 현상은 사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정부를 지지할까? 그동안에 정부와 당에서 여러 가지 이견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 실용 정부인 거예요. 실용 정부. 그리고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길을 계속 걸어왔던 거고 국민들이 이게 정말 새로운 정치에 나아가야 될 길 아니냐 이러면서 박수를 전 보낸다고 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하시다가 이제 행정부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과거의 습관이 또 튀어나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좀 더 정부와 대비해 봤을 때 이념적이고 진영 고착화되어 있고 이런 선악적인 이분법을 가지고 사안들을 접근하는 거 아니냐. 뭐 검찰에 대한 시각이나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민주당도 정부가 가고자 하는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방향으로 좀 왔으면 하는 걸 바라는 분들이 뉴 이재명 현상처럼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박용진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 가서 또 실용과 이런 실력을 가지고 아주 실천적인 내용들을 보여주신다면은 아마 저는 이 뉴 이재명 현상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아마 더 올라가겠죠. 그건 네. 굉장히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 그 부분을 국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박수 보내는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능수능란한 어떤 능력 그리고 실사구시하는 정책 노선 이거 아닐까 싶어요. DJ 정부 시절 때부터 국민들이 민주당 대통령들에게 기대하고 또 환영하고 그랬던 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뭐 실사구시 그리고 국민 통합 또 뭐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자세들, 비슷한 거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뭐 빨갱이다 저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될 거냐 그랬는데 아니 오히려 IMF 극복 잘 해내시고 또 기업들도 사이즈 키워가지고 글로벌 기업들로 자동차, 뭐 반도체 다 키워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존의 이른바 뭐 우파, 기존의 보수 이런 사람들이 박수를 쳤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른바 노사모 현상이라고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만들어내고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성장하는 케이스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등장하면서 나타났었던 건 인터넷 정당. 계속 왜 종이로만 받아오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 네. 정당,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 정당법이 개정되고 이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이 더 이렇게 몇백만 당원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걸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전에는 저 민주당 싫어하고 뭐 진보, 좌파, 개혁 이런 거 싫어하셨는데 아니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능수능란하게 일 잘하네. 이거 저분 괜찮네. 이러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자꾸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분들이 있어야 뭐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또 다음 총선도 그렇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어디 최근에 이렇게 방송 나가면 뉴 이재명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예 그게 대답했죠. 뉴는 좋잖아. 걸려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저런 의미로 약간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걸 뒤에 알았는데 저는 뭐 암시랑도 안 해요. 어쨌든 그냥 이재명 정부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박수 받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뉴 이재명이 이제 뉴에 자꾸 이렇게 좀 예민하게 하니까 아까 제가 원조 뭐 오리지널 얘기도 한 것이고 그 약간 논점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네, 그러니까 논점이 예. 산으로 간 거고 다시 논점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본 주제로 집중을 하자면 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노선으로 이제 정치가 좀 바뀌는 그 원년을 이제 뉴 이재명, 뭐 뉴 밀레니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전 이걸 조금 더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능함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능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정치라는 게 그동안에는 국민들이 개구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주체로 등장해서 마치 정치인들을 도구로 보는 거죠. 내 삶을 바꾸는 도구, 연장으로 보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면 더 큰 연장 주는 거예요. 더 큰 기회 주고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줘서 국민들도 이 선순환 구조로 정치를 좀 바꾸자. 이걸 저는 뉴 이재명 현상으로 읽는 건데 이런 논의는 싹 다 빼고 야 내가 2000 몇 년부터 지지를 시작했어. 이렇게 텃세식으로 접근하는 게 안 왕년의 보이는 말이야 거예요.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네. 그분들에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의식이 있다면 이거 지금 논쟁을 잘못 풀고 있는 것이고 뉴 이재명이 불편하시면 오리지널이다. 원조다. 원래 그런 국밥집도 원조 국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인규 형이 원래. 조금 괜찮아졌네. 이제 괜찮아졌어 형이. 뉴 이재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오해하셨다면은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다. 오리지널을 네. 못 이깁니다. 그렇게 오리지널을. 하는 느낌으로 이제 저 조금 나아졌네. 아니 형님. 지금 안원무사님이 다 이재명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늘 이재명도 있어요. 네, 늘 은섭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신인규 변호사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한테 공감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신데 저 말씀이 맞는데 뭐가 문제였었어요?
이게 아마도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근데 해석을 맞는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과정에서 예. 이게 정치적인 현안을 이제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정당 합당 간의 문제나 뭐. 합당에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문제에 그런 그 뉴 이재명이라는 개념을 이제 포섭을 시켜가지고 마치 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분류법이 하다 잘못된 보니까 거지, 분류법이. 거기서 생긴 현안 갈등들이 아마도 이 개념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낮추는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잘못한 건 없고요. 아니, 너무 단어에 집착하시면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보는 게 아니 뭐 국민의힘이 당명 바꾼다고 새로워집니까? 그냥 단어는 단어일 뿐이잖아요. 그 실질, 내용과 실체가 중요한 건데 그 실체에 대한 얘기는 싹 빠지고 갑자기 뭐 뉴야 올드야 뭐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는 거는 그 제가 그럼 올드라는 단어 좀 바꾸자는 아까 제안을 드린 거고. 근데 이 얘기 하자마자 봐봐 지금 아, 또 지금 또 그래요? 물고기 자리님 곽수산 너나 정신 차려라. 돈나무님 곽수산 네가 잘못됐지. 와. 지금 공사비 편하게 이호님이 하셔도 됩니다. 박용진 파이팅 대통령님 잘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진짜 감사한데요. 그 뉴인지 올드인지 원전지 아닌지 이런 거 안 따지고 규제에 합리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랜만에 이제 방송 나오셨는데 예. 갑자기 제가 중간에 궁금했는데 못 물어본 게 처음에 그 인사 제안 전화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인사 제한과 관련해서는 인사를 얘기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지금. 괜히 그런가요? 궁금해서. 그런 거 예.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네 됐으니까 이제는 발표가 됐으니. 도롱띨하게 네. 위에서 연락 왔다. 그렇죠. 비가 내렸습니다. 아 비가 내렸다. 아니 왜냐면 아무래도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경선을 치러가지고 선거에 도전하실 거로 봤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부위원장직에 이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 건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겠다. 그래요? 진짜. 그럼 많이 몰라요? 어떤 예.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신 걸로 기억하십니까? 뭐 하고 계시다가? 아 그거는 되겠다. 예. 부위원장님이 뭐 하고 뭐 계시다가 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으셨는지.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그냥 핸드폰 뭐 그런 거 궁금한 게 일반 전화로 와요? 아니면 그 휴대전화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 안 받거든요. 네. 그래서 안 받았지.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저 누굽니다. 모르는 전화로 왔다가. 그래서 두 손으로 받기 시작했죠. 예, 박용진입니다. 예. 이게 약간 일어나게 된다고요.